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평범한 옥천 국민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원석 PD라고 합니다. 네, 너무 잘생긴 분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원희 쌤 어떻게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아,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감기 몸살인데 네. 약 먹고 푹 자니까 네. 개운해졌어요. 아,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걸 진행해 볼 예정이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 보장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해왔던 그런 연구 자료들을 이제 심층 면접과 사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각 이주민 인권에 관련된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심층 면접 조사, 사례 조사 중심으로 그런 설문 조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쭉 들어왔고요. 네. 오늘 하게 될 얘기는 이제 이런 이주민들이 이제 건강권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의료보험을 그 의료 서비스 즉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병원을 키워서 응급실이나 아니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 네.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우리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네. 다 모시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은 생존권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흔히 말하면 이제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운 소득과 재산이 없고 네.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운 분들은 이제 뭐 생계급여라든지 네.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경우를 이제 맞춤별로 이제 물론 선별적인 복지 지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생의주교라고 해가지고 생일주교. 네. 네. 긴급 지원 같은 건가요? 긴급 지원은 아니고요. 네. 기초생활수급, 아, 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안 나가겠죠. 그다음에 네. 주거급여, 집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네. 소득과 재산 그런 걸 해가지고 한 30일 그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읍사무소 관공서에 내면 이제 30일 동안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이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사회보장 제도예요.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이게 집이 없으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해주고 교육급여도 있어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들 교육 같은 걸 교육비가 있으니까 교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분들은 바로 위에 차상위라고 또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차상위 계층도 또 받을 수 있는 게 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외돼가지고 그 위에 이제 여기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네. 차상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발견되지 못하거나 뭐 예전엔 그랬어요. 그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생 나랑 맞아요. 자식인 자식인데 맞아요. 부양 의무자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나는 지금
늙었고 이제 소득도 없고 병들고 그랬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금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씩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복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여기는 선별 복지고요. 네네.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조금 바뀔 거예요. 이제 복지학에서도 사회복지에서도 선별 복지가 아니라 보편 복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 수당, 그다음에 이제 노령 수당.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에서 어떤 자기의 소득을 국가에 내지 않고 그냥 그 연령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노령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수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점차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이주민들은 네. 여기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고 있어요. 배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겠죠. 네. 이제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제가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네. 의료급여 및 의료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이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주민에 대한 의료 보장 차별이죠. 예. 이주민 취약계층에서 가장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당연히.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 지불 능력이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꺼려하는 이주민 취약계층에게,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있어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지역가입자, 당연 지역가입자로 이제 가입돼야 되니까 네.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뭐냐면 최고 높은 액,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359만 280원을 내야 되고요. 당연히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하한액이 뭐냐면 14,570원.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거의 14만 원 돈을 내야 돼요. 2019년도에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하한액,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14,570원을 내는 반면에 네네. 외국인들은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면서부터 거기에다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까지 옛날에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포함되면서부터 포함해서 한 14만 원 돈을 내는 거죠. 네. 이거는 앞부분에 한번 다뤘었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이주민 취약계층에게 평균 보험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만 원이죠. 네. 평균 보험료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죠. 이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공적 지원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정에서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급복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 계시는데 네. 갑자기 남편이 일을 하다가 네네. 남편이 갑자기 사고나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잃었다. 그럼 긴급복지라 그래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제외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위기 상황에서 되어 있다고. 예, 네. 공적 지원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제도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험료가 좀 깎아줘야 되는데 취약계층은 그냥 14만 원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례로 나오는 게 의료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 아동이에요. 아동. 아동이네요. 예.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은, 그러니까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주민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결혼 이주민 중 한국 국적자를 임신, 양육, 부양 중인 사람. 첫 번째.
그다음에 난민 인정자. 난민 인정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난민 조약에 가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주 귀국 살인 한인 1세와 그 배우자 나 장애자의 장애인 자녀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분들 빼고는 국민기초보장법에 있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때문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불 능력이 전혀 없어. 높으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이주 아동들은 뭐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는 거죠. 네네. 이중 아동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미성년 단독 세대주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단독 세대주가 돼버리는 거야. 응애예요. 한 살짜리가. 자, 사례를 읽어드리면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에요. 네. 나좀 설명. 기초생활 가정으로 인정이 됐어요. 네.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둘 지난 아기, 한 살짜리 네. 아기가 홀로 지역 건강보험 단독 세대주가 된 사례가 있어요. 아기가 한 살짜리가 결혼 이주민의 아동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분 어머니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죠. 어머니와 한국 국적자인 초등학생 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죠. 한국 국적인이고 네네. 한국인과 한국인을 양육하고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형제 간 국적 차이가 나는데요. 두 아동의 그런 처지를 확연히 갈라놓았죠. 네. 그래서 사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둘 지난 아기, 즉 미성년 단독 세대주가 된 기초생활수급 세대의 이주 아동. 영주 자격자인 D 씨는 왜 이분이 영주 자격을 가지게 됐냐면 그 사연이 나오는데 2007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국적을 따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영주 자격으로 사시는데 네네. 이혼한 후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으셨대요. 네. 2018년 그 DC 어머니는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남성과 재혼을 했고 뭐 어떻게 살다 보면 이제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고 한국인 남편에 의해서 가장 폭력을 받아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남성과 재혼을 해서 둘째 아들 M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국 국적자가 아니죠. 한국에서 캄보디아 남성과 재혼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한국 국적이 아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낳은 아이는 한국 국적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 공장에 다니고 있었겠죠. 네. 있었고 직장 건강보험이 있었죠. 그러나 출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었고 첫째 아들이 세대주 한국 국적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남성과 결혼해서 낳은 이 둘 지난 아이도出生 직후 세대 합가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제 이 네 식구가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빠, 엄마, 이제 형,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는데 네네. 캄보디아 국적자인 그 어머니의 남편은 그 사이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고 비정규 체류자로 지내다 자진 출국 기간에 출국을 했죠. 네.
어머니의 동반 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네. 출국을 하고 이제 자기 부인과 이제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들이라 생각하는 그 첫째 아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이제 둘째 아들 부양을 하려고. 그러나 법무부는 D씨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D씨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 비정규 체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못 들어오시는 거죠. 참나.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네. 가정을 꾸리려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꾸리려고 들어오는데 법무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못 들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두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네. 방금 출산을 했잖아요. 네네.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건강도 좋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인 아이를 국적인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D 씨는 한국 국적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으로서 한국 국적자인 첫째 아들과 함께 이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었죠. 거기까지 다행이에요. 근데 이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왔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법무부가 했다고. 그러나 외국 국적자이며 결혼 이주민도 난민 인정자도 아닌 둘째 아들 그 갓 돌진한 아이는 기초생활수급권 신청 자격이 없었다.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정돼 있으니까. 당시 갓 돌이 지난 그 아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미성년 단독 세대주가 되어 매월 건강보험료 하한액 좀 봐준 거예요. 그래도 납부하게 되었다. 14,000원 정도 내겠죠. 좀 많이 봐준 거예요. 아유.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막내 아들이 아플까봐 늘 걱정했다. 네. 왜? 일을 못하고 지금 기초수급권자잖아요. 네네. 월 95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새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고용허가제로 그러니까 첫째 원인은 결혼 입주 여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인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겠죠. 네. 그 아이도 출산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장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체류 기간 연장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자진 출국을 했어요. 다시 이제 가족을 꾸미기 위해서 꾸려 나가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조건 때문에 당신은 못 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오를 막아버린 거지.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게 했다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법무부에서 막아버리니까 도저히 이제 생계가 막막한 거죠.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애는 둘이나 있지. 그래서 이제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거죠. 쳤는데 그럼 뭐예요? 첫째 아들은 한국 국적이라 됐는데 어머니도 그 한국 국적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 95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막내 아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네, 상황. 14,000원 봐줘서 14,000원 내야 하셨는데 그렇군요. 95만 원으로 생활을 해보세요. 새 식구가
95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일도 못 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아파봐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사례고요. 네. 음.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아, 요거 하나 했는데 20분 이거 하나 지났습니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놀라셨죠. 맞습니다. 아유 참 아니요 무슨 어린아이한테 지역가입자를 돈을 그러니까 받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이제 할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나 다른 외국에서는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적가는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원인은 다 한국인이 제공한 거예요. 이거. 네네. 한국인 가정에서 남편의 가정 폭력, 그다음에 법무부에서의 출입국 오지 말라, 정말 기초생활수급 해줬더니 이제 기초생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돼버리는. 약간 가정 폭력과 국가 폭력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음악을 듣고 와야 되나 아니면은 바로 음악 들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시간이 빠듯해서 빠듯하죠. 그래서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돼요. 네네네. 예.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진행하죠. 예. 밑에 자료는 더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보호 시설에서 이제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아동 복지법에 따라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의료 급여를 비롯한 병원에 가면 이제 무료로 각종 급여를 받게 되지만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이주 아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돼버리죠 이제. 자로 미성년 단독 세대주가 된다. 체류 자격에 따라 일률적인 건강보험료 부과로 이들 아동들에게도 2019년도부터 그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14만 원. 아동에게. 나가 우여곡절 끝에 네. 그 노력을 해서 네. 하한 보험료가 지금 부과되게 되었다. 14,000원이. 네. 14만 원에서 14,000원으로. 그럼 사례를 한번 PD님 읽어주실까요? 네. 네. 미성년 단독 세대주가 된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이주 아동에 관한 사례입니다. 네. 아이는 출생 후 약 1년이 된 시점에 구청의 의뢰로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했다. 어머니는 외국 국적자인 것이 알려져 있었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어디에도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채 국적도 체류 자격도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제이는 취약 연령이 되기 직전 시설복지사 선생님들의 끈질긴 노력과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을 받았다. 법무부는 보통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용하는 경우 기타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제이가 체류 자격을 받을 당시 시설 입소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강조되어 알려졌었다. 그런데 G1 자격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고 J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G1 자격을 받는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때문에 법무부는 G1 이외에 J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찾았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체류 자격 F1 99를 부여하였다. 이후 유사한 처지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이주 아동이 방문 동거 중 기타 자격인 F1 99 자격을 받아 체류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었다. J는 F1 자격을 받아서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여전히 J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선생님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먹고 입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과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많이 아플까봐 걱정이죠.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없으니까. 제이가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건강해졌는데 그래서 열이라도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네. 원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게 되고 흔히 말하면 고아원, 아동 보호시설, 복지시설에 네네. 맡겨진 아이인데 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래는 지원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지원 자격은 지역 가입자, 시장 가입자 아무것도 못해요.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기타 자격이니까. 기타니까. 예. 보통 근데 난민이 여기 있는 거죠? 난민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 분들은 빼고요. 인정이 안 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재해를 당해서 소송 중인데 그다음에 성폭력을 당해서 소송 중인 그런 분들을 다 기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타 자격으로 빼놓는데 우리 옥천에만 기타가 2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런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제 직장 가입도 안 되고 지역 가입도 안 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예가 있어요. 이제 고용허가제로 오셨는데 산재를 당하셨어요. 산업재해를 당하셨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고국에서 집사람 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기타겠죠, 당연히.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의료보험 없이 남편을 병수발한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아동이에요, 아동. 네. 2018년까지 방문 동거 자격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고 개인은 소득이 없는 아동이므로 월 보험료가 3,930원이었다. 근데 2019년에 바뀌죠. 근데 2019년 처음 날아온 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가 얼마였냐? 22만 6,100원이었다. 갑자기 확 뛰었네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 보험료 이상을 네. 내야 되는 지역 가입자니까 아동에게. 이 아동이 뭐 직장을 다닐 거예요, 뭘 다닐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 당연 가입자가 되는 거고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거기다가 이제 장기 요양보험까지 합치다 보니까 22만 6,100원이 나온 거죠. 아동 보호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한테. 그 평균 보험료 11만 3,050원이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나온 거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11만 3,050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올라서 이제 거의 14만 원 돈이 되는데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킨 거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곧 제도가 바뀌어서 보험료가 오른 것이고 원래는 3,930원을 내던 거를 2019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지역가입자로 포함돼서 11만 3,050원으로 오른 거죠. 3,900원에서 11만 3,050원. 그것도 아동한테. 네. 그것도 아동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한테. 그러나 곧 제도가 바뀌어 보험료가 오른 것이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는 것을 알고 크게 낙심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체류 자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제 나가야 되고 뭐 그런 힘들게 체류 자격 받았는데 잘 키워서 성인이 되면 영주권도 따고 국적도 따고 해야 되는데 체류 자격이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네. 돈을 안 내면 체류 자격이 없어지니까 네. 애들이 커서 여기 나갈 때 지원금을 받아요. 한국 아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네.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것도 못 받으니까. 그것도 못 받는다고요? 당연히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와, 진짜. 그래서 그 아이는 개인 후원자가 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줘요. 네.
나중에 나갈 때 주려고 적금을 들었는데 그걸로 우선 보험료를 내야겠네요. 몇 달은 낼 수 있으려나? 예, 이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옥천에도 제가 이 아이가 되게 궁금한데 F1 5위라 그래가지고 99와 5위가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네. 미입양된 중도 입국 미성년자 여성인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얘는 미입양된으로 표현해 보니까 지금 부모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입양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어디가 있을까? 아동센터 이런 데 아동복지센터 이런 데 근데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이런 사실이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의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제기가 돼요. 네. 엄청나죠. 여기서 제기가 돼요. 이 아이와 같은 미성년 단독 세대주는 월별 보험액의 한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제기가 돼가지고 네. 그 하한액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 3,930원이었던 보험료는 14,700원으로 올랐지만 선생님들은 그나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000원 낼 돈을 14,000원으로 그렇게 만약에 이거 제길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이걸 안 했다면 11만 3,050원을 내야 되는. 예. 그러나 여전히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주 아동은 의료급여를 받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그 아이가 제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염려하고 있다. 아동이 이래야 되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냥 마음이 아프다를 떠나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이라든지 출생률이 인구 구조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다음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네.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국적은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겠지만 네. 보호해야죠. 아니 정책적 차원에서 뭐 인권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이 아이가 또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지역 소멸이라든지 뭐 지방 대학 소멸이라든지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 말했다시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지역 소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앙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잣대를 대면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물론 인종과 피부가 달라요. 구도 다르지만 근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냥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아이들인데 엇박자죠. 예, 전혀 협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둥질환자를 넘어가기 전에 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되게 밝은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네. 박혜영의 떼게 다시 라라라라라 하는 노래 있거든요. 한번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다가
언제나 몰랐던 거야. 그땐 외로움을 몰랐으니까. Oh baby, oh loving you. Oh I need you. 이제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니? Oh baby, oh loving you. Oh I need you. 이제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마. Oh baby, oh loving you. Oh I need you. 이제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니? Oh baby, oh loving you. Oh I need you. 이제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밝은 노래였죠. 네. 계속 마음이 착잡했는데 네. 노래 듣고 오니까 조금은 힘이 좀 근데 생긴 것 이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잡할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뭐 이주와 인권 연구소라든지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네. 각종 인권 단체에서 제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가져요. 네. 많은 국가가 못 해주는 역할을 많은 시민 단체에서 해주고 네. 있다라는 게 네. 네,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에 얘기할 부분은 흔히 말하면 루게릭병이라고 하세요. 아, 네. 그 되게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 걸린 그 병 아닌가요? 네, 그럼 루게릭병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 뭐 하여튼 그런 네, 병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사례들을 이제 얘기 드리는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 질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민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죠? 네. 생존을 위협받는 중증 질환자가 되어도 중증 질환자로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증 질환자인데 루게릭병인데 법무부가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한 방문 동거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에게도 2019년도부터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루게릭병 환자에게도 2019년도부터 일괄적으로. 네. 더욱이 이분은 고령의 모친과 네. 아들은 루게릭병 환자, 그다음에 어머니는 아주 고령의 모친과 세대 합가가 되지 않아요. 네. 왜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사는데 세대가 합가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 각각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말이 되나요 이게? 루게릭병 환자고 아들은 루게릭병 환자고 어머니는 고령의 노친인데 2019년도에 이제 바뀌면서부터 지역가입자가 되고 각각 또 세대 합가가 안 생겨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엄마와 아들. 네. 근데 그러면 한 번만 하나만 내면 되잖아. 네. 근데 각각 평균 보험료가 부과되고 세대 합가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네네. 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각각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를 내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와 아들과 70대 노모, 그러니까 70대 어머니와 40대 루게릭병 환자가 사시는 거예요. 네. 40대 L씨는 방문 취업 H2 같은 경우는 우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동포라고 말씀하시죠. 동포. 옥천에도 H2 관련돼 가지고 2명 17명에서 4명 17명 2명 해가지고 한 23명이 있어요. H2가. 네. 방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해서 제외 동포 F4 자격인 7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죠. 자신은 방문 치보로 왔고 동포라서 뭐 구려인이나 아니면 흔히들 말하면 중국 동포. 근데 중국이 혼자 70대 노모를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 이제 F4 제외 동포 자격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죠. 예, 부양해 드리려고 있었다. 누나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누나들도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L씨는 언제부터인가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나빠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큰 누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다. 작은 누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L씨와 노모를 도왔지만 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돌봐야 하는데 L씨와 노모까지 돌보는데 점점 지쳐갔고 가족들 간의 갈등도 깊어졌다. 유해리병이니까. 작은 누나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노모가 무료 급식소에 가서 식사 한 끼를 받아와서 L씨와 그 아들과 40대 아들 유해리병 환자 아들과 70대 노모가 둘이 나눠 먹으면서 지냈다. 네. 하루 종일 두 사람의 식사는 그 한 끼가 전부였다. 이 심층 살해 연구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라는 곳에서 네. 심층 면접한 거고요. 네. 주변 이웃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주민센터는 이들이 외국 국적자인 것을 알고 이주민 지원단체에 연락을 했다. 이게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주민단체는 이제 일반적인 행정복지센터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 연계 기관이 이주민 지원단체에 연락을 했대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가 이주민 오히려 시민단체에게 네, 연락을 했다는 내민. 거죠. 네. 그래야 되나?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은 A씨가 받은 진단병은 루게리병이었다. 이때까지 자기가 무슨 병인지 몰랐던 거예요. 병원을 못 가니까. 네. 지원단체는 L씨가 가족과 대책을 지원단체는 L씨 가족과 대책을 의논하였고 점점 몸이 굳어가는 L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L씨의 치료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 방문 취업자니까. 네. 이렇게 방문 취업하다가 다시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픈 L씨가 체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도 또 가더라도 취업 자격을 에지트를 다시 받아는 것도 불가능했다. 네. 루게리병이 또 어떻게 나가요? 때문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선처를 고소해 건강보호에 가입할 수 있는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을 받아냈어요. 누가? 지원단체가. 그래서 2018년까지 아들과 노모는 직장 가입자인 작은 누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네. 예, 그러나 그 작은 누나가 일자리에 이르면서 L씨와 그 아들과 노모는 한 세대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한 세대로. 그런데 2019년부터 몇천 원이었던 L씨의 건강보험료가 11만 3,050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노모와 세대 악화가 되지 않아서 각각 월 11만 3,050원의 보험료 고지세가 날라왔다. 네. 22만 6,100원인가 그럼? 아니 2019년에 무슨 뭐가 개정이 됐나요? 네, 2019년에 네. 당연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바뀌면서 평균 보험료 그리고 이제 평균 보험료 저번에 상한 하한이 있었잖아요. 네. 평균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야 되는데 네. 이주민 같은 경우는 평균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네. 그것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네. 아참 그 뭔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전에 네. 뭐 일이 발생할 어떤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세밀하게 좀 파악을 안 하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하는 걸 떠나서라도 그냥 건강보험이라 그러면 사회보장제도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네네. 여기 저번에 아까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이 같은 경우는 3,000원 나왔다가 11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이분들도 몇천 원이었던 건강보험료가 12만 3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이건 상승에 맞지 않는 거죠. 네네. 그 전에 있던 제도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네. 예. 그 전에 있던 제도는 다 뭐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예 정책을 이런 식으로 시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외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일괄 적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 적용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제도가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이렇게 몇천 원이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역가입자한테. 네네.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징수를 해버린 거죠. 그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서둘러 읽어주시면. 네. 가족 모두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고 건강보험이 있어도 요양병원 입원 비만 월 수십만 원인데 고액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L씨는 건강보험료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지원단체는 L씨의 작은 누나에게 L씨 의료비 중 매월 일정액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마련해 보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현재 작은 누나가 L씨와 노모의 건강보험료와 매월 약속한 일정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원단체는 모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머지 의료비 등을 마련해 왔다. 지원단체가. 지난 9월 다시 L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가 닥쳤다.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었던지 다행히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다. 예. 그래서 보면 정책과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재외 국민을 뚜렷이 구분해 차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 처해 있는 상황은 훨씬 복잡했다.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한국에 살아왔지만 결혼으로 대만 국적자가 된 70대 여성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여성은 국적 회복 신청 자격이 있지만 법무부는 건강보험료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한국 분이세요. 네. 여성분이고. 네. 근데 그때는 좀 우리나라 못 살았던지 그 화교라고 했죠. 대부분 화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분들이 많은데 그 대만 분과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국적이 대만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이분 한국 사람이세요. 네. 근데 국적이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이주민이 된 거예요. 네. 시간이 되나요 지금?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한번 쭉 빠르게 읽고 얘기를 할까요? 예. 조금 한번 해보죠. 예.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온 대만 국적 78세 독거 노인 여성. 1942년생 78세죠. 대만 국적의 여성 L씨는 F2 거주 자격을 가지고 부산의 한 고시원에 홀로 살고 있었다. L씨는 2020년 12월 초 고시원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고 퇴원을 했지만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고시원 월세는 이미 1년치가 밀려 있었고 고시원 주인은 더 이상 L씨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L씨는 이전에도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고 입원을 한 적도 있어서 병원에는 의료비 미수금이 약 2천만 원
쌓여 있었다. 그동안 친구 집,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하던 L씨는 당장 갈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퇴원 당일 L씨의 상황이 또 주민센터네. 주민센터를 통해 이주민 지원단체에 전달되었다. 이주민 지원단체에서는 우선 노숙인 지원단체에 연락을 해 L씨가 지낼 곳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외국 국적자는 노중인 쉼터에 입소할 자격이 없고 내국인이라도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가 필요한 등 쉼터 입소에 제약이 많은 상태여서 노숙인 지원단체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얼마 전이죠. 코로나19니까. 지원단체는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니 2010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약 580만 원 체납되어 급여 제한 상태에 있었다. 네. 기록상으로 보면 L씨는 1995년 지역 세대원으로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11월 세대원 자격을 상실하는 동시에 세대주가 되었다. 아마 동반 가족이 없이 혼자가 되면서 세대주가 되었을 텐데 L씨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F2 자격자는 2018년까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죠. 그런데 2019년부터 평균 보험료 이상의 부과되는 최저 자격에 속하게 되었죠. 때문에 2010년부터 시작해서 약 8년간인 97개월 동안 L씨의 체납액은 37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97개월 동안은 체납한 게 370만 원이었대요. 그죠? 네. 근데 2019년 8월부터 16개월간 97개월과 16개월이에요. 간 체납액은 200만 원 이상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듯 불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2019년 제도가 바뀌기 전에 97개월 동안에 370만 원이었는데 2019년 8월부터 그러니까 16개월에 2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엄청나죠. L씨는 F2 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자이므로 고령자로서 저소득층으로서 중증 질환자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주거도 없지만 매월 12만 3,08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L씨는 원래 한국 국적자였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까 피디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른 표에 있는 부분. 네. 우리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내가 중국집 하교하고 결혼을 해서 대만 사람이 되었지. 대만은 딱 한 번 가봤지. 그래도 그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결혼을 했지. 부모님은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끌려가서 언젠가 한 번 만나기는 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몰라. 자식들 결혼할 때 그 집에 애들이 넷이 있었는데 남편이 애들 다 데리고 가버렸지. 젊을 때는 남편이 중국집하고 나도 보따리 장사도 하고 돈을 좀 벌었는데 남편이 애들하고 가버렸어. 남편은 2년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인 이주 여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땅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대만 사람과 네. 결혼해서 네. 한국 땅에서 이주민이 된 거예요. 네. 참 이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네요. 병원에서 L씨가 원래 한국 국적자였다는 것을 알고 국적 회복을 하시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읍소해 보라고 했다. 병원에서. 그런데 L씨는 국적 회복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진 않았고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하고 있었다. 거기 가서 울어보라고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운다고 해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줬겠지. 조언이 울어보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와 참네. 네. 심근경색, 심부종, 악성 빈혈을 앓고 있는 L씨는 현재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입원 중이지만
퇴원해서 갈 곳이 없다. 지원단체에서 요양병원을 무섭게 보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월 병원비가 100여만 원이었다. 지원단체 활동가가 어떻게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공단을 방문하였지만 공단 담당자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답변과 함께 혜택만 받고 나가버리는 얌체가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의료 관광 와가지고 그건 따로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 보고 이렇게 건강보험 공단에 가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LC가 국적 회복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와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 사무소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국적 회복 신청을 해도 불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LC는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체납보험료를 낼 여력은커녕 당장 한 끼 끼니를 다 해결할 돈도 없다. 어디서 지내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일이 막막한 상황이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외국 국적이라 노숙인, 내국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는 차곡차곡 이제 체납되고 있죠. 근데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네, 심근경색, 심부종, 악성 빈혈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선 저희가 지금 1분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네. 어떤 얘기 할지 얘기 나누고 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이분들의 생계와 체리를 위협하는 건강보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을 한다는 거는 생계와 체리를 좀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생계와 체리를 위협하는 건강보험료가 됐을까?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단 얘기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시간- 있고요. 네, 시간이 너무 좀 그러니까 부족하네요. 부족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사례를 살펴봐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옥천 비자별 현황을 보면 네, 네.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됐어요. 네, 맞습니다. 꼭 얘기해야 되고요. 네. 진짜 또 개선되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